이렇게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죠? 이 테마도 좀 맞출 수 있어요. 컨셉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 서식을 그대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PPT 템플릿에 맞춰서 찍어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저는 한 약 4분 정도 걸렸어요. 생산성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죠. 초안으로서는 훌륭한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 거의 손볼 것도 많이 없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디자인이어도 전혀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디자인 작업 아직도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제일 귀찮은 PPT 작업이 있죠. 이 PPT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그 에이전트로 만든 PPT, 프레젠테이션 바로 활용 가능하시던가요? 어렵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데 막상 활용하려면 템플릿도 안 맞고 내용이 너무 또 오바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다듬어 줘야 되고 반복 작업 안 하려고 시작한 건데 오히려 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AI 챗 서비스나 디자인 툴 이런 것들에 탑재된 PPT 자동 생성, 디자인 자동 생성 에이전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점점 아쉬운 점들이 생기죠.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신의 회사 템플릿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서비스 또 가입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직접 PPT 자동화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점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늘 그렇듯 오늘도 MCP와 NAN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그마 디자인을 자동 생성해 볼 건데요. PPT나 광고물 디자인, 웹페이지 UI, 와이어프레임 생성 이런 작업들을 전부 에이전트한테 맡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피그마 디자인을 코드로 변경해주는 MCP, 피그마 공식 MCP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와 정반대로 자연어 명령을 피그마에게 전달해서 디자인을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최근 소개된 바가 있죠. 소니 라주아르디라는 개발자분이 커서 톡 투 피그마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아이디어는 이 피그마 플러그인 API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명령을 피그마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웹 소켓 서버를 이 플러그인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MCP 서버를 또 그 서버에 연결을 해서 이 통신을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저도 영감을 받았고요. NAN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커스텀 노드랑 플러그인을 개발했습니다. NAN으로 통합한 이유는 소켓 서버, 그 다음에 MCP 구성 등을 단위 작업으로 커스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보시면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듯 MCP라는 것이 점점 이 도구 단위를 벗어나야 돼요. API를 이렇게 감싼 도구 단위의 MCP가 아니라 이제는 태스크 그룹 단위, 서비스 단위로 서브 에이전트로서의 MCP로 발전이 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든 피그메이션이라는 NAN 커스텀 노드와 피그마 플러그인을 소개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돈이 들지 않는 후원 방법이니까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요. NAN 클라우드나 도커 호스팅 버전에서는 로컬 액세스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설정이 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에서 NAN 스타트 명령으로 가동 중인 그런 NAN 버전에서만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피그마도 데스크톱 앱 버전에서만 가능하니까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설치가 돼야 돼요.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를 해볼 건데요. 아직 피그마 플러그인이 이 플러그인 스토어에 검토 중인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검수를 요청을 했고 아직 지금 검수 중이라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매뉴얼하게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GitHub 주소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GitHub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서 레포지토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피그마 플러그인 피그메이션 하고 NAN 노즈 피그메이션 두 가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피그마 플러그인 피그메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피그마 플러그인 피그메이션에 있는 이 코드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안내들을 제가 기재를 해두었어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는데요. Git 명령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코드를 직접 여기에 zip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압축 파일을 풀어 주셔도 됩니다. 이제 Git 명령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요 URL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커맨드 창에서 CLI 명령으로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옆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임의의 폴더로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 어디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Git이 아마 여러분들 시스템에 설치가 대부분은 돼 있으실 거예요.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 매뉴얼을 따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렇게 git 띄고 클론 띄고 그 다음에 방금 복사했던 명령어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지금 이 편집기는 여러분들 커서 편집기입니다. 커서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아마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커서 아이디 또는 VS 코드 편집기를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손쉽게 이제 물론 커맨드 창만 띄우셔도 되는데 커맨드 창만 띄우면은 다운로드 받은 것을 또 편집기에서 또 한번 확인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CLI 명령어, 리눅스 명령어나 파워쉘 명령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이 아이디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에이전트나 이렇게 자동화 업무들을 할 때 이런 AI 개발 툴 같은 거는 개발자가 아니시더라도 하나씩 설치하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게 있으시면 아마 계속 편리하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에이전트 관련된 콘텐츠도 계속 다룰 것이기 때문에 커서 아이디는 하나씩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커서 아이디 설치는 주소창에 cursor.com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여기에서 다운로드해서 쉽게 설치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운영체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 지금 다운로드된 폴더가 보이네요. 이 폴더에서 보시면 여기 dist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이 dist 폴더에 이 manifest.json 이 파일이 플러그인에 설치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이제 피그마에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그마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디자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피그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파일에 새 디자인 눌러서 이런 캔버스 창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플러그인을 찾으시고 옆에 보면은 개발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개발. 자, 이게 지금 플러그인 데스크톱 앱입니다. 웹 버전의 피그마가 아니라 데스크톱 버전인 걸 확인하시고요. 피그마는 무료 버전도 지금 모든 이 과정을 따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무료 버전인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개발 누르시고 여기에 매니페스트에서 플러그인 가져오기가 보이시면 클릭을 해주세요.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폴더에서 dist 폴더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manifest.json을 찾으셔서 열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플러그인이 추가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아직 검토 중으로 나오죠? 요게 이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검색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서 설치가 가능해지실 건데, 지금은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나오시고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 개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맨 위에 이렇게 플러그인이 보이시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피그메이션 디자인 오토메이션.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팝업 창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되시면 플러그인 설치와 시작은 성공하신 겁니다. 아직 여기 보면 접속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자, 아직 NAN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NAN 준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NAN을 제가 켜두었어요. 자, 보시면 이제 로컬 호스트로 제가 접속을 했거든요. 네, 로컬 호스트에서 NAN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격 서버를 쓰시는 분들도 이 작업 하실 때는 로컬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커스텀 노드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세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팅으로 들어가서 커뮤니티 노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눌러서 자, 여기에 아까 저희가 NAN 노즈하고 피그메이션이라고 했었어요. 자, 요게 이제 제가 npm에 여기 패키지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체크하시고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네, 설치가 됐다고 나오죠. 1.2.6 버전의 NAN 노즈 피그메이션이 설치됐다고 나와요. 자, 저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시면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자, 설치가 되시고 나서 다시 빈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빈 워크플로우 만든 다음에 이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노드를 찾으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셔서 저희가 피그메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커넥터라고 보이시고 여기 커맨더라고 두 가지의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커넥터, 여기 번개 모양 있는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자, 체크하면은 요런 형태의 노드가 뜨는데 이 노드는 트리거 노드입니다. 트리거 노드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에 포트 번호가 있어요. 웹 소켓 서버의 역할을 해요. 이 녀석이 이제 플러그인과 통신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포트 번호는 3055로 제가 디폴트로 넣어놨거든요.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이대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이 포트랑 겹치지 않으실 테니까 이 포트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포트를 이렇게 생성하시고 위에 저처럼 이렇게 액티브로 놔주세요. 액티브로 놓으면 이 서버가 가동이 돼요. 이 서버가 가동이 되면 이 포트 번호가 305로 웹소켓이 열리고요. 다시 피그마로 오셔서 여기 커넥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채널 아이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채널 아이디가 제가 디폴트로 헬로 피그마라고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소켓 통신의 채팅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헬로 피그마라는 이름을 바꾸시면 나중에 다른 노드에서 그 채널 아이디를 그것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디폴트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 여러분도 특별한 목적이 아니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헬로 피그마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넥트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바로 커넥티드 하면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게 액티브가 아닌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연결을 잠시 꺼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끄고요. 자, 연결이 되지 않죠? 자, 이렇게 항상 활성 상태에서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탭에는 이제 채널스라고 돼서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 있는데, 자, 이게 이 소켓 서버에 이 플러그인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되므로 이 피그마 플러그인 하면서 여기 타임스탬프가 붙어서 이런 아이디를 발번받았네요. 자, 이런 아이디로 접속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션은 저희가 사용하면서 이 활용 방법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두시면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빈 워크플로우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이 피그메이션 커넥터는 여기 피그메이션 커넥터라고 워크플로우 이름을 따로 만들어 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워크플로우에서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 소켓 서버에다가 이제 명령을 날릴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이 소켓 서버를 통해서 커넥터를 통해서 이 플러그인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 그런 원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 트리거 매뉴얼리 자, 이거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 피그메이션
검색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커맨더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커맨더 선택하시고 나서 여기 보면 서버 포트 3055 돼 있죠? 자, 요것도 디폴트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명령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각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피그마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 컴포넌트 아시나요? 피그마에 이제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컴포넌트 개념을 아실 건데, 그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텍스트, 그 다음에 문서의 전체 정보 등등 피그마에 있는 디자인 생성 유틸리티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 이제 하나하나 쓸 거예요. 그 중에서 채널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채널스를 이렇게 실행하면, 자, 옆에 보면 지금 현재 열려있는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헬로 피그마 라고 채널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 채널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다른 명령들을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채널 아이디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 아이디를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만 인지하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 방법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동작이 되는지. 자, 프레임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프레임이라고 두고요. 추즈 누르면 기본 설정 값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X, Y 좌표, 그 다음에 넓이, 높이 등등. 자, 여기 이름은 뭐 테스트 프레임이라고 해볼까요? 하고 여기 있는 뭐 라운드 해주는 것부터 색상, 외곽선 등등 많은 이제 속성 값들이 있어요. 자, 기본 값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이 되는지. 자, execute 스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쯤에 생성이 됐네요. 자, 요렇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통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번에는 텍스트로 바꿔볼게요. 자, hello world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단테랩스라고 한번 단테레스 대박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execute. 자, 요렇게 디자인이 바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동일하게 이거를 워크플로우를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플로우에서 먼저 채널을 이렇게 실행을 하죠. 채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 노드에서 이 채널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변수 처리를 하는 거죠.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를 지우고요. 지우고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만들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워크플로우에서 헬로 월드 하고 또 여기 있는 채널 아이디를 그대로 또 이어받아서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조금 밑으로 작성이 됐네요. 여기서 y 값을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140 정도로 해볼게요.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워크플로우를 쭉 실행을 하면은 한 번에 생성되겠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맨더 중에서 여기 보면 create instanc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피그마의 컴포넌트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피그마의 컴포넌트 시스템은 미리 디자인 전체 구성을 해놓고 그 구성 그대로 동일하게 복제해서 자식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reate instance를 누르면 좀 복잡한 디자인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컴포넌트의 ID 값만 알고 있다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컴포넌트로 만들 건데,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은 이 피그마에 여기에 우상단에 작은 아이콘이 있어요. 자, 얘를 누르면 이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요걸 누르면 바로 컴포넌트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 다이아몬드 4개 이 아이콘이 뜨면서 이게 컴포넌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로 바뀐 다음에
얘 여기 보면 셀렉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피그메이션의 셀렉션 탭을 누르면 여기에 컴포넌트 타입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ID 값이 노출이 돼요. 이 ID 값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ID 값을 복사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가서 Create Instance 누르시고 여기에 컴포넌트 ID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자세한 이제 기능들은 뒷부분에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비워두시고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로 이 인스턴스를 만든 거예요. 예, 피그마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미리 유려하게 디자인된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리사이즈도 한번 해볼게요. 자, 리사이즈.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만들었으니 그 인스턴스 값 변수를 그 다음 노드에서 이렇게 노드 아이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노드 아이디 보이시죠? 요거를 이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위드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위드가 375로 돼 있네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500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는 비워둘게요. 자, 비워두고 한번 리사이즈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바뀌었죠? 네, 물론 좀 디자인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능은 잘 동작을 하죠. 자,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피그메이션의 이런 기능들을 에이전트로 이용을 할 거예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은 클로드 데스크탑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에이전트들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클로드 코드로도 한번 활용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브 코딩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때문에 클로드 코드가 익숙한 분들 꽤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는 이런 커맨드 창에서 하는 이런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더 알아보실 단계가 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쉽게 설치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피그메이션을 통한 디자인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entropic.com에 클로드 코드로 가시면은 이렇게 클로드 코드 설치 방법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해볼 거고요. 제가 또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또 자동화를 또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도 앞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조금씩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설치 방법은 여기 있는 명령어를 복사하셔서 자, 커서 또는 터미널 창을 여셔서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파워쉘을 여셔서 이렇게 명령어를 붙이시고 엔터를 치시면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그대로 치시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도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신 분들은 클로드라고 터미널 창에서 치시면 클로드 코드가 바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클로드 코드가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슬래시 하고 로그인해서 바로 로그인 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클로드에 이미 가입이 돼 있으신 분은 여기에 있는 1번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API를 통해서 이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실 분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쓰시는 만큼 빌링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제 쓰는 만큼 지불하게 되면 많이 쓰시는 헤비 유저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겠죠. 서브스크립션을 뭐 프로 이상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계정과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1번 눌러서 제 계정과 연동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승인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죠.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클로드를
여기에서 그냥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요청하시면 돼요. 클로드 코드는 아무래도 이제 코딩에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점은 클로드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길이가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은 이 대화가 중단이 돼요. 다음 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대화가 컨텍스트가 길어져도 얘가 자동으로 압축을 해서 계속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콤팩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에 좀 간편한 부분이 있고요. 좀 긴 처리 같은 경우도, 장문의 처리 같은 것도 좀 더 잘합니다. 그 클로드 데스크탑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대부분 여기서도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로 얘를 해볼 건데, 슬래시 하고요. 이번엔 새로 나온 클로드 코드의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슬래시하고 에이전트라고 치시면 이제 에이전트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클로드 데스크탑의 프로젝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리 어느 정도 이 처리할 업무들에 대한 지침을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 전문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서 PPT나 이런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좀 더 전문화해 주는 거예요. 그냥 채팅으로 바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요청을 하면은 더 그 부분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이전트는 이렇게 제어를 잘 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슬래시 에이전트 치시고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이미 여기에 피그마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 라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General Purpose라는 거 하나만 되어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Create New Agent가 보이실 거예요. Create New Agent를 선택하셔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고 퍼스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로 만들면 지금 이 지금 이 클로드 코드를 실행한 그 폴더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삼습니다. 그 폴더 안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고요. 밑에 있는 퍼스널은 이 컴퓨터,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PC의 전역으로 설정이 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폴더에서 실행해도 그 에이전트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1번을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General with Cloud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Recommended라고 돼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이전트에게 여러 가지 태스크나 목표나 세부 지침들을 입력을 하면 이 클로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를 한번 리팩토링을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최적화를 잘 해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기능을 쓰면 이제 영문으로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 좀 가독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매뉴얼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셔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General with Cloud를 실행하겠습니다. General with Cloud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청문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요청문을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당신은 시니어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입니다. 모던하고 미니멀하지만 강렬한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절대 준수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서식에 대한 강력한 세부 지침들을 작성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피그메이션 도구만 사용해서 디자인을 생성해줘 등등 더 디테일한 요청을 넣으시면 바로 얘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고 나서 Select Too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Select Tool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툴을 지금 여기에 연결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NAN으로 갑니다. 자, NAN으로 가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해드리는 MCP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굉장히 많은 워크플로우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여기 MCP 서버가 트리거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커맨더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디자인 정보 조회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오브젝트 생성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오브젝트 수정과 삭제에 대한 거, 스타일을 수정하는 것들, 텍스트 처리에 관련된 커맨더들. 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자,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MCP 서버 트리거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건 아실 거예요. 탭 눌러서 MCP 하고 여기 있는 서버 트리거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추가가 되셨으면 여기서 툴을 이게 추가를 하시는 건데, 툴에서 피그메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커맨더 툴이 나옵니다. 자, 이 커맨더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록하고 싶은 커맨더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고,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파라미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이 부분을 AI가 작성을 해줘야 되면 매직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고, 이 커맨더의 역할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설명을 해주면 AI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이 도구를 사용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워크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만드시기에는 손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MCP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어볼게요. 아직 MCP가 이 클로드 코드에 연결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터미널을 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명령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클로드 하시고, 자, MCP를 등록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클로드 띄고, 그 다음에 MCP 하고 add 추가한다는 거죠. 자, 리스트를 하면은요, 목록을, 이미 등록된 목록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뭘 등록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클로드 MCP 리스트라고 쓰시면 등록되어 있는 MCP들이 쭉 나열이 돼요. 자, 보면 지금 MCP들이 나열이 되죠.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제가 수업을 위해서 지금 등록을 미리 해놓은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설치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피그메이션, 여러분들과 같이 설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이 명령인데요. 설치하는 명령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클로드 MCP add 띄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피그메이션이라고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mpx 띄고 -y 띄고 mcp -remote 하고, 지금 여기는 MCP 주소 있죠? MCP 서버 트리거에 이 주소 프로덕션 URL을 복사하셔야 돼요. 테스트 URL 하시면 안 돼요. 프로덕션 URL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터미널에. 자, 이거를 엔터 누르시면은 추가가 돼요. 예, 추가가 아마 되실 거고요. 저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갔는지 볼까요? 자, 저는 이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여러분들도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피그마를 잠시 들어가 볼게요. 피그마에 여기에 메인 메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자, 메인 메뉴에 이 좌상 다니는 버튼 누르시고 여기 기본 설정 가신 다음에 여기 Dev 모드 MCP 서버 활성화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이 피그마에 있는 자체 MCP가 가동이 됩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데스크톱 앱의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MCP는요, 피그마에 있는 디자인을 거꾸로 코드로 갖고 오는 MCP예요. 공식 MCP입니다. 이 공식 MCP도 설치를 해볼게요. 클로드하고 MCP add, 그 다음에 figma -dev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보니까 형식은 똑같죠? npx-y mcp remote 라고 하고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소입니다. 로컬호스트에 3845/mcp라는 주소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피그마에서 정해둔 주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엔터 치셔서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MCP 2개 벌써 설치했습니다. 저희 원래 클로드 코드에 이제 들어가셔서 에이전트 만들고 있었잖아요. 이 클로드 코드 실행하는 데서 이 MCP 툴을 키고 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 중에 코드를 이제
수정하는 거는 없어요. 에디트 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툴은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드 온리 툴은 뭐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MCP 툴 사용하죠. 익스큐션 툴 저희가 뭐 실행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해제하고요. 두 가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Continue를 눌러서 나오면 그 다음에 모델을 무엇을 사용할 거냐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모델은 소넷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소넷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에 색깔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사용될 때 어떤 색깔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피그메이션의 주제색인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입력했던 요청 양식으로 리팩토링을 해서 대신 작성을 해준 거예요. 이 내용을 컨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엔터를 쳐서 나가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미 에이전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ESC하고 나갈 텐데 여러분들은 엔터를 치시면 에이전트가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이름은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 클로드 코드가 직접 작성해 준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뭐 수정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클로드 코드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MCP가 또 연결이 되어야겠죠.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래시하고 MCP를 치면요. 이렇게 MCP들 연결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연결된 상태 보니까 피그메이션 하고 피그마 데브 두 가지가 커넥티드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ESC하고 다시 나가고요. 풀 에이전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풀 에이전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의 프롬프트가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제어가 잘 되질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로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주고 제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감을 잡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생성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주인공들을 이제 웹조사를 해서 카드 형태로 슬라이드 한 장을 디자인해 달라고 이렇게 목표를 줘볼게요. 그럼 웹조사를 하겠죠? 피그메이션의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이미지 링크를 Create Image from URL로 넣으면 여기 이미지를 삽입도 가능합니다. 웹조사해서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걸 좀 넣어보라고 좀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한 부분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서 스타일을 좀 조정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채널 아이디를 좀 지정을 해줘야겠죠? 예, 헬로 피그마로 이제 생성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검색하네요. 캐릭터별로 지금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프레임 생성했습니다. 제목 들어가죠?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루미 카드라고 합니다. 이 레이어 하나하나를 계층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쉽게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색이 너무 옅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색이 좀 더 진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알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K-POP 데몬 헌터스 보셨나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돌려봤어요. 이렇게 잘 정리해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디자인 컨펌 봤는데
그레디언트 주는 것 같아요. 허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리사이즈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넣진 않네요. 이미지 넣는 부분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일단 이미지가 안 들어간 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조사한 이미지 URL을 리스트업 해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조사를 못했네요. 이미지 파일을 좀 몇 가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조사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데모 헌터스 루미 자, 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조사를 제가 직접 했고요. 자, 요 부분은 개선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자, 이 이미지를 프레임에 삽입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Create Image from URL 도구를 쓴다고 합니다. 네, 들어갔죠? Move 노드를 써서 이동시켰어요. 대화가 길어질 경우에 이 모든 컨텍스트 문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대화랑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을 해요. 그 과정을 한번 중간에 겪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 문맥을 이어나가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팩팅이 끝나고 나면 얘가 요약을 해주고요. 바로 이제 그 다음 작업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계속 메모리를 유지하고 대화가 이어지죠. 자, 정확한 위치를 잡았어요. 자, 이렇게 위치 잡았고요. 여기 뭐 좀 이상한 디자인들은 좀 제거하고, 지금 텍스트가 다 너무 옅어요. 지금 옅은 색깔을 썼어요. 이 색상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제가 아까 프롬프트를 여기 컴포넌트를 좀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 컴포넌트에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얘를 좀 비비드하게 진한 색상으로 바꿔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진한 색으로 변경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노드를 다 검색을 하고요. 텍스트 노드를 다 확인하고 나서 하나씩 다 바꾸겠죠. 선택하고 하나씩 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고생하죠. 에이전트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는 부분을 동작시키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툴 단위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얘를 더 잘 동작하게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전트에서 디자인을 다 해서 디자인 형식을 만들어서 피그마에다 던지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피그마의 그 컴포넌트 단위로 얘가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한 번에 디자인을 넘기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Create Design from SVG라는 도구를 제가 피그메이션에 만들어 뒀는데 원리는 SVG 파일을 만들어서 바로 디자인을 던지는 방식이에요. 이번에 사자 보이즈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앞서 만든 슬라이드 바로 아래에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죠? 한 번에 여러 슬라이드를 만들면 이 테마도 좀 맞출 수 있어요. 컨셉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불그스름한 그 귀마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바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줬고, 놀라운 건 SVG의 형태가 이 피그마 디자인은 바로 컨버팅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도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이 서식을 그대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 캐릭터 이미지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또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버립니다. SVG 도구는 장점이 있다면 전체의 디자인을 에이전트가 전부 다 고민을 해서 던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클로드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어요. 디자인 코드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품질이 잘 나옵니다. 다만 아주 복잡한 곡선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처리는 함께 하기는 어렵죠. 풀 에이전트 방식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부분을 결합해서 하면은 PPT의 품질을 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관계도를 지금 SVG로 그렸는데 좀 어색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롬프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자연어로 계속 컨트롤 하실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른 문서를 열었고요. 문서 안에 이제 페이지가 여러 개 있죠. 제가 이거는 무료 템플릿을 구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PPT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략은 이거를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으로 가면 일관성을 좀 잃기 쉽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포맷을 만들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템플릿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이 템플릿들을 에이전트가 골라서 생성한 이 컨텐츠의 내용을 적당한 템플릿에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이 형태는 유지한 채. 그러면 여기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을 조금씩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유지한 채 내용만 바꾸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많은 템플릿들이 에이전트에 등록만 돼 있으면 그 내용을 표현하기 가장 적당한 템플릿을 골라서 에이전트가 거기다가 컨텐츠를 입혀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을 언제든지 이렇게 등록해 놓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그마에 들어오셔서 아까 제가 컴포넌트 생성하는 방식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도록 이 PPT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의 옆에 보시면 컴포넌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에 속성이라는 부분이 보여요. 이 속성이라는 부분에 이 속성을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이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타이틀,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 두 개를 이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텍스트 속성으로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셀렉트 해서 보면은 이 텍스트 부분,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죠? 이 동글뱅이 두 개 있는 겹쳐져 있는 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텍스트 속성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를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이 부분만 치환을 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도넛 차트가 3개가 있는 이 템플릿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얘 선택하면 지금 여기 옆에 프레임 부분이 아직은 컴포넌트로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컴포넌트 만들기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생기면서 컴포넌트화 되고요. 밑에 여기 비어있는, 안에가 비어있는 다이아몬드들은 인스턴스를 의미하거든요. 다른 컴포넌트가 이 하위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 분리를 선택해서 이걸 다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만 하위에 다른 컴포넌트들이 없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 있는 이제 하나하나를 속성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이 속성 부분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속성을 하나하나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름하고 값을 동일하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이름입니다. 값은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값은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텍스트가 되거든요.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이름은 이제 나중에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속성들을 전부 다 등록을 했습니다. 바꾸고 싶은 것들은 여기다 다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등록하고 나서 여기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선택해서 속성을 적용을 해주는데, 자, 먼저 여기는 타이틀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선택이 되면, 자,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여기 부분에 텍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죠? 얘를 아까 만든 속성하고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타이틀 보이죠?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서브타이틀도 자, 이렇게 해서 서브타이틀 선택.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얘도 자, 여기 텍스트까지 선택을 해야죠. 텍스트 선택되면 디스크립션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다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선택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텍스트가 좀 초과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서 어차피 얘를 템플릿으로 쓸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고요. NN으로 와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여기 create instance라고 제가 이제 하나 미리 만들어 뒀어요. 자, 요거는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figmation 해서 커맨더 선택하시고 instance, 예, create instance 선택하시면 되고요. choose 누르시고, 자,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는데요. 자, 이 템플릿을 이용할 때는 빈 슬라이드를 하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빈 슬라이드 페이지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플러그인이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끄시고 다른 문서에서는 플러그인을 다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서에서 피그메이션 플러그인을 실행을 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준비가 되셨으면, 자, 여기에 보면은 위치를 잡죠. 위치 잡고요. 그 다음 컴포넌트 이름을, 자, 테스트 인 컴포넌트가 아닌 인스턴스니까 테스트 인스턴스라고 해놓고요. 자, 컴포넌트 아이디를 요구하죠. 컴포넌트 아이디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을 때 이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여기에 셀렉션이 있습니다. 셀렉션에 보면 컴포넌트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 빈 슬라이드로 오셔서 빈 페이지에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되는데 텍스트 내용이 안 바뀌었잖아요. 이 텍스트 내용을 바꾸는 거는 여기에 컴포넌트 프로퍼티스를 열어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퍼티스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넣고요. 샘플 코드 다 넣고,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생성이 되죠. 자, 이 부분들을, 이 원리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에이전트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지우고요. 제가 먼저 MCP 서버 만들고 여기에 템플릿들을 몇 개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께 몇 가지 예제만 보여드리려고 종류별로 넣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create instance 동일한데 지금 AI가 넣어줘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property value 부분만 AI가 넣어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글자의 수를 제가 이렇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디스크립션에다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포넌트 아이디가 여기 각각 있겠죠. 이 컴포넌트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커버 페이지다. 커버 페이지를 만들 때 이 슬라이드를 템플릿으로 써라 하고 AI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앞으로 커버
슬라이드를 만들 땐 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타임라인 페이지예요. 타임라인 페이지는 제가 이 템플릿을 썼어요. 자, 이 템플릿을 썼고, 이 템플릿에는 6개의 섹션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과 부제가 있는데 그 부분만 여기 프로퍼티를 전부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여러분들과 같이 만든 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피그메이션 툴. 자, 여기서 create instance 선택하고 채널 ID 부분은 지금 고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영문으로 바꿨어요. 자, 영문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랑 동일한데요. 자, 컴포넌트 ID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이름은 자, 요거는 이렇게 AI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디스크립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패런트 노드가 있는데요. 이 패런트 노드는 다른 노드의 하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층 구조를 만들 때 쓸 수 있어요. 자, 요것도 AI가 결정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입력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액션 1% 이 부분은 디스크립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 게이지 차트 슬라이드. 자, 이렇게 지금 총 7개의 템플릿을 등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많은 템플릿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AI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다른 MCP죠. MCP 주소가 달라요. 이 MCP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클로드 코드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로 왔는데요. 기존에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를 종료하고요. 다시 나와서 클로드 MCP 자, add figma 여기 저랑 동일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슬라이드 이름을 컴포넌트라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띄고 npx -y mcp remote 하고 방금 그 주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사전에 등록을 해놨고요. mcp list라고 입력을 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피그메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등록한 피그메이션 슬라이드 컴포넌트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얘를 사용할 겁니다. 자, 얘를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클로드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션을 열고요. 클리어를 입력하고 그럼 저희가 등록한 7가지 슬라이드를 얘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네, 7가지 슬라이드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도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가지의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 중에서 자, 미리 준비한 프롬프트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를 웹조사하고 흥행의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콘텐츠 전략 방향을 보고하는 6장의 슬라이드를 피그메이션 슬라이드 컴포넌트만 이용해서 작성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 페이지를 열어 두시고요. 자, 연결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도 항상 이 에이전트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몰라요.
예, 그 부분들을 제가 거의 내용 편집 없이 지금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의 슬라이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6개를 적당한 것을 고르겠죠. 사실은 풀이 더 많아야지 더 좋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제한적인 상황에서 잘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작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죠? 네, 벌써 슬라이드 한 장 완성됐습니다. 컴포넌트로 만드니까 그냥 한 번에 찍어버리죠. 네, 두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템플릿을 이용해서 AI가 유연하게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만든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만들고 있죠. 글로벌 팬덤, 그 다음에 독창적 스토리텔링, 음악의 힘, 크로스 미디어의 전략, 분석도 되게 잘하네요. 콘텐츠 전략 방향. 이제 뭔가 정돈이 되죠. 이제 디자인이 튀지 않고 제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실험적으로 하는 거는 이 컴포넌트를 이게 슬라이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 하나로 구성해내는 그런 에이전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게이지 차트도 네, 400% 이거 뭔가요? 네, 점수가 너무 후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제가 프롬프트를 디스크립션에다 100이 최대치라고 얘기를 할 걸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쉽게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는데, 자, 이렇게 템플릿에 맞춰서 찍어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저는 한 약 4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죠. 초안으로서는 훌륭한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 거의 손볼 것도 많이 없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디자인이어도 전혀 문제 없죠. 그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할 테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템플릿들을 나중에 다 모조리 다 활용할 생각이에요. 전부 에이전트한테 학습을 시키고 에이전트가 이 도구들을 하나씩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훌륭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PPT 자동화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렇게 돈을 내고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클로드나 또는 제미나이 CLI도 있죠. 이런 에이전트 이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걸 이용해서 MCP로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피그메이션 예시는 시작일 뿐입니다. 먼저 그동안 매일 작업하시던 그 슬라이드 템플릿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퇴근이 빨라집니다. NA는 개인 사무 자동화라도 잘 알려져 있지만 백오피스 서비스나 대고객 서비스 이런 기업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반복적인 디자인 작업 효율화, 완전 제로화 실현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피그메이션으로 여러분들의 디자인 작업 효율성을 끌어올려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피그메이션 프로젝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제가 GitHub 저장소 링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